요거에서 이렇게 전환을 하면 혹은 추가를 하면 와, 내 수익이 엄청 다 늘어나겠구나. 네, 안녕하세요, 민군입니다. 정말 오랜만에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오늘은 새해 연초잖아요. 연초다 보니까 이 위탁 판매를 시작하려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시더라고요. 마치 우리 헬스를 막 시작하는 것처럼 위탁 판매도 많이들 시작하시길래 그 시작과 끝, 그 풀스토리를 한번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왜 사람들이 시작을 하는지, 그리고 자리 잡은 사람들은 어떤 과정을 거치는지 이 영상을 보시면 끝까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위탁 판매를 처음으로 시작하는 건 대부분 저도 그렇고 다 돈 때문입니다. 사실 내가 가지고 있는 본업 외에 돈을 벌고 싶어서 사실 이 온라인 위탁 판매를 알아볼 거예요. 돈 버는 방법 뭐 없나? 근데 내가 지금 가진 것도 부족한데 뭔가 본업도 있어. 시간과 공간의 제약마저 있지만 그래도 나는 돈을 벌고 싶어 라는 상태에서 알아보시면 그나마 할 수 있는 게 온라인밖에 없어요. 온라인에서도 많죠. 뭐 블로그, 아마존, 역직구, 구매 등 이것저것 정말 많은데 가장 리스크가 적은 걸 택하게 되는 게 바로 이 온라인 위탁 판매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진 돈도 부족하지만, 시간도 부족하지만, 공간도 없지만 돈을 벌고 싶어. 근데 심지어 돈을 잃기는 싫어하세요. 그렇잖아요. 마치 우리가 아무런 리스크 없이 돈을 다들 벌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찾게 되는 게 바로 이 온라인 위탁 판매인 것 같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유튜브든 뭐 네이버든 구글에든 열심히 검색하는 과정을 거칩니다. 그때 알게 되죠. 단순히 위탁 판매라는 게 내가 팔고 나서 사면 되니까 손해는 없구나. 근데 위탁 판매도 종류가 정말 많구나. 제가 하고 있는 국내 위탁 판매도 있고 소위 해외에서 가져오는 구매 대행이란 것도 가만히 공부해 보니까 팔리고 나니까 중국에서 주문하네, 미국에서 주문하네, 이것도 비슷한데 국가 간의 차이가 있는 그 차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요. 심지어 한국 물건을 해외에 판매하는 것도 있구나 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게 소위 말해서 국내 위탁 판매, 구매 대행, 역직구 이렇게 나오죠. 위탁 판매로 시작하게 되면 온라인 셀링에 대해서 좀 더 많이 알게 되고, 더 나가면 사입이라던가 요즘 로켓 그로스라고 해가지고 쿠팡 판매도 유행이거든요. 그건 역시도 일단 물건을 사야 돼요. 그리고 심지어 내 브랜드를 제조하는 것까지 아마 여러분의 유튜브에 뜨게 될 겁니다. 그때 알게 되죠. 사입과 로켓 그로스와 제조는 일단 돈이 먼저 들어가는구나. 초보 단계인 내가 할 수 있는 건 확실히 위탁이구나. 그러면 국내 위탁 판매, 구매 대행 역직구 중에서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하시게 될 겁니다. 그러면 보통 대부분의 분들이, 본인을 모르시는 분들은 제일 마음에 드는 걸 하세요. 뭔가 역직구 이러니까 한국의 걸 수출하는 거네? 뭔가 멋있는데? 이걸 먼저 해보시는 분도 계시고요. 구매 대행이 뭔가 마진이 크다는데? 그걸 또 먼저 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실력이 부족하신 분들은 거기에서 또 제가 하는 국내 위탁 판매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제가 하는 국내 위탁을 먼저 하시는 분들은 본인을 객관화를 잘 하신 거예요. 내가 지금 이커머스, 온라인 판매를 해본 적도 없고 가진 능력도 없고 마케팅 실력이 없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사실 온라인 판매에서 할 수 있는 게 제가 하고 있는 국내 위탁 판매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야에 비해서 물론 장점도 있어요. 구매 대행이나 역직구에 비해서 확실히 정산도 빠르고요. 일단 한국어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쉽습니다. 난이도가 가장 낮고 리스크가 낮은 국내 위탁 판매를 먼저 하게 되고요. 국내 위탁 판매 중에서도 아까 말한 사입도 있고 혹은 소량 위탁 판매도 있거든요. 제품을 열심히 도매국이라던가 소위 말하는 도매 사이트에서 열심히 찾아서 한두 개로 위탁 판매를 하는 방식이 있고, 저처럼 대량으로 하는 방식이 있는데, 앞서 말했죠. 자기 객관화, 내가 할 줄 아는 게 모른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대량 등록을 할 수밖에 없게 돼요. 왜냐하면 아무것도 모르니까요. 대량 등록은 난이도가 가장 쉽지만 일단 주문을 받아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대량 등록을 돌고 돌아 결국은 시작해보게 됩니다. 초보자들은 일단 이걸 해야 배울 수가 있거든요. 그럼 이게 제일 쉽다니까 이제 막 시작해봅니다. 검색해봐요. 대량 등록 위탁 판매 뭐지? 막 오너클랜도 뜨고 도매국도 뜨고, 심지어 저도 가끔 뜰 겁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시작해야지 했더니 사업자도 내고 막 통신 판매업도 신고하래요. 이것조차도 처음 들어봐요. 그리고 회사를 다니면서 사업자 등록 뭔가 회사에서 알지 않을까 무섭기도 하고, 내가 할 수 있을까 갑자기 두렵습니다. 심지어 나중에 사업자를 내면 뭔가 세금을 내야 된대. 그럼 더 무서워져요. 용기가 안 납니다. 그래도 어쨌든 태초로 돌아가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용기를 내서
시작해요. 근데 어때요? 저는 사실 지금 하면 사업자 등록부터 통신 판매와 마켓 가입을 하루면 다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절대 하루 만에 못 합니다. 하루 만에 하신 분들은 센스가 있으시고 컴퓨터 활용을 잘 하실 거라서 아마 남들보다 조금 더 잘 하실 겁니다. 근데 대부분의 분들은 사업자 등록 어떻게 하지? 막 네이버, 구글, 유튜브 다 검색해서 겨우겨우 하면 이제 또 세무서에서 이거 잘못했어요 하고 연락이 와서 또 수정하라고 합니다. 그럼 보완을 하고 그 과정을 며칠 거쳐서 사업자 등록에 성공을 해요. 보통은 여러분들이 거주하고 있는 집으로다가 사업자 등록을 합니다. 사업자 등록하고 나니까 이제 그 다음 또 하래. 통신 판매업이란 걸 또 신고하래요. 이걸 안 하면 할 수가 없고 마켓 가입조차도 안 되거든요. 그래서 사업자 등록이랑 통신 판매업 신고하는데 초보자분들은 한 일주일 보냅니다. 일주일 다 보내고 나서 드디어 내 손에 이제 사업자 등록증 파일이 생기게 돼요. 아, 나도 이제 소위 말하는 사장이구나. 뭐 즐겁기도 하고 부담도 느껴지고 뭔가 갑자기 저는 그랬지만 뭔가 그 사업자 등록 낸 것만으로도 갑자기 곧 부자가 될 것 같은 갑자기 희망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두 서류, 사업자 등록증, 통신 판매업 신고증이 있으면 소위 말하는 쿠팡, 스마트 스토어 같은 오픈마켓에 가입을 할 수 있어요. 가입할 때 그 서류와 정보들을 입력해야 가입할 수 있고 승인이 나거든요. 근데 이때도 살짝 두렵습니다. 마켓 가입을 막 하는데 내 정보들을 다 입력해요. 나 지금 여기 민군 빌라 101호에 살고 있는데 내 주소가 이거 다 노출되는 거 아니야? 막 이런 걱정도 듭니다. 근데 사실 답부터 얘기해드리자면 일단 벌고 나시면 다 바꿀 수도 있으니까 처음에는 리스크를 최소화하셔서 일단 행동하셔라. 내 주소도 결국 내게 많이 팔렸을 때 고민하셔도 된다. 지금은 저 여기 살아요 해도 찾아올 사람도 없고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한국은 생각보다 치안이 정말 좋은 나라니까 안심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벌써부터 막 어디서 주워들은 비상주 이런 거 쓰지 마시고 일단 가능한 한 내가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로 비용 최소화해서 사업자 내고 마켓 가입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드디어 사업자 등록했고 통신 판매업 신고했고 마켓 가입까지 끝났어요. 소위 말하는 쿠팡에 로그인해서 소비자로서 구매하는 게 아니라 쿠팡 판매자 센터,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센터에 드디어 로그인을 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메뉴에 보니까 상품 관리도 있고 상품 등록도 있어요. 와, 여기 내가 상품 등록만 하면 이제 또 부자가 되는구나. 그리고 소위 말해서 아까 말한 도매국, 오너클랜 같은 도매 사이트의 제품 수를 보니까 수백만 개예요. 이거 그냥 내가 평소에 많이 필요로 하던 거 내가 잘만 고르면 올리기만 하면 돈 벌겠는데? 라고 결정을 해서 대부분의 분들이 본인이 생각하기에 가장 그럴싸한 제품을 찾아서 한번 등록을 해봅니다. 제가 실제로도 요거는 대량 등록을 알려드릴 때도 얘기하는 건데 대량 등록을 하더라도 수동 등록을 먼저 해보라고 하거든요. 하나를 직접 등록해보는 게 정말 이해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수동으로 하나하나 등록되는 게 프로그램으로 썼을 때 이 프로그램이 그 작업들을 해주는구나 라고 이해가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은 아직 한 개 올리기도 힘듭니다. 심지어 도매 사이트에 보면 이미지도 있고 가격도 나와 있고 상품명도 있고 다 있는데 그대로 등록하라고 해도 뭐지? 처음에 카테고리가 뜨거든요. 카테고리 뭘로 해야 되지? 선택하고 나니까 상품명 그대로 해야 되나? 가격은 얼마에 팔아야 되지? 이미지 어떻게 얘를 저장해서 올리지? 헷갈리십니다. 그리고 상세 페이지에 여기 HTML 소스라는 게 대체 뭐지? 할 게 너무 많아져요.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검색해서 배우셔야 돼요. HTML 소스가 뭐구나, 이걸 이렇게 했을 때 상세 페이지가 보여지는구나. 그럼 만약에 얘를 가운데로 보이게 하려면 내가 어떤 태그를 써야 되는구나. 지금 제 말이 외계어로 들리시겠지만 이미 좀 하시는 분들은 다 뭐야 왜 이렇게 쉽게 말해, 그런 것까지 말해야 돼 라고 하는데 이건 오직 처음 접하시는 분들의 그 경험 과정들이니까요. 실제로 그런 경험들을 하실 겁니다. 그러면서 뭔가 이걸 가운데로 보내고 싶으면 센터라는 걸 넣으니까 가운데로 가네, 이런 것들을 GPT도 알려줄 거고 구글도 알려줄 거고 네이버도 알려줄 겁니다. 그래서 어찌저찌 드디어 한 개를 올리는데 이것도 하루 만에 안 됩니다. 하루 이틀 걸려서 스마트 스토어에 드디어 내 제품 하나를 올려요. 그리고 심지어 기대도 해요. 절대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하나 올렸는데 팔릴 기대를 하시면 안 돼요. 안 팔릴 확률이 99%입니다. 물론 누군가는 1%의 운으로 정말 팔릴 수도 있지만 99%가 안 팔려요. 잘 때 막 희망적인 꿈을 꾸시겠지만 그때는 안 팔리는 게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날이 되면 현실을 느끼죠. 제가 그랬거든요. 뭔가 등록 성공하고 잘 때 너무 기쁜 거예요. 뭔가 왠지 팔릴 것 같고 주문이 100개, 1000개가 들어올 것 같은 거예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다음날 이제 자고 일어나서 판매자 센터에 아무런 변화가 없는 걸 알고 주문이 0인 걸 확인하면 아, 이게 쉬운 건 아니구나, 정말 어렵구나, 왜 안 팔리지라고 서서히 고민을 하시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그때 자각을 했어요. 처음부터 자각을 하면 좋은데 저는 그때서야 아, 내가 마케팅 못하는구나, 아, 상세 페이지 못 만드는구나, 내가 뭐 HTML 소스란 걸 전혀 모르는구나, 마켓에 등록하는 요소들에 대한 개념도 모르는구나, 카테고리도 이제 처음 봤구나, 이런 걸 그때 느낀 거죠. 나의 능력이 정말 아무것도 없구나, 내가 한 거라고는 그냥 대학교 공무원 시험 준비밖에 없으니까 진짜 행정학에 관한 지식밖에 없구나라는 걸 저는 뒤늦게 자각을 했습니다. 근데 직장을 가지신 분들은 본인을 좀 더 빠르게 아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저는 엑셀도 할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때 이제 이 상태에서 내가 돈을 벌려면 뭘 해야 되지? 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나는 지금 이 제품 하나를 열심히 키울 능력이 없어. 그때 저는 그때서야 알게 됐지만 지금 여러분들 미리 접할 수 있잖아요. 다짜고짜 많이 올려도 팔리는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은 유튜브든 블로그든 어디서건 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걸 처음에는 안 믿게 됩니다. 저는 그때 안 믿고 교육을 찾아갔어요. 그 당시에 현재 이제 구왕도매 현재 오너클랜이라고 하는 도매 사이트에서 교육을 했었고 찾아가 봤습니다. 뭘까? 뭔가 사이비 종교인가? 혹은 뭐 사기인가? 돈을 요구할까?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에 밤에 가면 무서우니까 낮 오후 2시 교육, 그때 인천에서 했었거든요. 낮 오후 2시 교육을 갔습니다. 그래도 좀 안전하다고 생각이 되니까. 그리고 가면서 이제 친구에게 혹시나 내가 저녁 9시까지 연락이 안 되면 신고를 해달라 라고 얘기를 하고 가서 지켜봅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대량 등록을 설명해 주는 거예요. 도매 사이트에 있는 걸 왕창 올리면 팔릴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올리기만 해도 운이 좋게 팔린다는 거예요. 안 믿었죠. 근데 저에게 힘을 줬던 건 그 세미나 중에서 앞자리에 앉아 계셨던 이미 나보다 먼저 그걸 하고 계셨던 선배 셀러들이 있었어요. 그분들의 매출이 생각보다 컸습니다. 억대가 넘었어요.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죠. 저분들도 가짜이지 않을까라고 의심을 했지만 그래서 제가 뒤늦게 그 중에 한 분을 연락해서 찾아간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사무실을 구경도 했고 그분이 이제 기특하다고 좀 많이 알려주셨어요. 그래서 실제로 되는구나. 그리고 그분 역시도 그냥 열심히 올린 거구나. 뭔가 특별함보다는 꾸준함으로 해냈구나. 라고 해서 저는 제 능력을 알고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겠다. 라고 해서 대량 등록을 시작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하나 올린 거 안 팔린 거 느끼고 나면 이제 내가 초보라는 걸 느끼게 되고 대량 등록을 해야겠구나 라고 사고의 과정이 흘러갈 겁니다. 자, 그럼 대량 등록을 또 스타트 하려고 하면 검색해 보시면 또 알아야 될 게 많습니다. 그러면 프로그램이란 걸 또 알아야 돼요. 대량 등록 프로그램, 소위 말하는 마켓 관리 솔루션, 프로그램이 나를 대신하게 해줘야 되니까 이 프로그램을 익혀야 돼요. 플레이오토든 이셀러서든 정말 많은데 그 프로그램을 익히는데도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마치 우리가 사업자 등록하고 그런 과정들을 여러분들이 다시 겪어야 돼요. 마치 저로 예로 들자면 제가 지금 아이폰도 있고 안드로이드도 있지만 꼰대라 그런가 아직 안드로이드가 익숙하거든요. 애플에 대해서 아직 완벽하게 못 써요.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제가 셀링하는데 이 애플이 꼭 필요하다면 공부를 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지금 애플폰을 공부한다라고 생각하시고 프로그램을 공부하게 돼요. 근데 이 시간이 여러분의 생각보다 오래 걸릴 겁니다. 프로그램 회원가입을 했는데 막 결제를 하래요. 혹은 뭐 무료 사용 기간이 있는데 접속을 했는데 프로그램은 켜졌는데 온갖 메뉴가 너무 많아요. 마치 엑셀을 처음 열었을 때처럼 이걸 어떡하지? 고객센터 전화했더니 그들이 말하는 용어들도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제가 생각하기에 이 프로그램을 익히는데 초보자분들이 보통 일주일은 걸리는 것 같습니다. 내가 수동으로 등록하는데도 일주일 정도 걸리고 수동으로 등록한 걸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등록하는데도 일주일 정도 걸리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주일 고생해서 회원가입, 로그인, 메뉴 하나씩 눌러보고 상품 등록 누르고 값 입력하고 그 값들을 스마트 스토어 쿠팡에 프로그램을 통해서 등록하는 거 또 일주일 걸려요. 일주일 정도 걸리고 나면 프로그램을 쓰는 게 이런 거구나. 한 번 등록하면은 마켓에 이렇게 동시에 뿌려주는구나 라는 걸 캐치하게 됩니다. 대신에 대량 등록이라는 프로그램인데 뭔가 딸깍하면 다 될 줄 알았는데 손댈 게 생각보다 많구나. 프로그램 자체도 그냥 딸깍하면 되는 것도 있지만 나중에 얘기해 드리겠지만 그냥 딸깍해서는 원하는 수준의 매출을 내기가 어렵거든요. 그래서 프로그램조차도 이렇게 어려운데 등록을 한다고 해서 팔릴까라는 생각이 들면서도
예전보단 쉬우니까 한번 해보자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열심히 대량 광고 프로그램에다가 상품들을 등록을 해서 스마트 스토어 쿠팡에 하나 둘 등록해 봅니다. 근데 주문이 생각보다 안 들어오죠. 근데 1000개, 10,000개 그냥 다짜고짜 올리면 주문이 분명히 들어오긴 해요. 주문이 하나 둘 들어오는데 기대만한 수익이 안 들어온 거죠. 여러분들이 대부분 뭐 최소한 100만 원이라도 벌자, 혹은 적으면 50만 원, 많으신 분들은 1000만 원 이렇게 목표를 잡는데 한 달 고생해서 드디어 프로그램을 통해서 올렸지만 안 팔립니다. 그러니까 왜 안 팔리지? 또 검색을 해봐요. 그러면 이제 아마 그때쯤 제가 나타날 겁니다. 저는 아마 대량 등록을 뭐 딸깍해서는 안 팔린다고 얘기를 많이 했던 사람이니까, 아, 대량 등록이더라도 이게 하나씩 손을 대야 되는구나 라는 걸 조금씩 알게 되실 거예요. 대량 등록이어도 손을 대야만 팔릴 확률이 높아진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럼 이제 갑자기 현타가 와요. 아, 이게 예전에 수동으로 등록할 때도 오래 걸렸고 프로그램도 지금 사용법도 어려운데 프로그램 쓰면 그래도 딸깍하면 1000개고 10,000개고 될 줄 알았는데 그렇게 하니까 안 팔린다는 거예요. 그 10,000개조차도 손을 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러면 또 예전만큼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언제 내가 1000개, 10,000개 올리지? 현타가 옵니다. 그리고 심지어 그래도 해보자고 했는데 자꾸 이제 눈이 침침해지고 어깨가 결리고, 아, 이게 맞나? 쟤만 되는 거 아니야? 제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저 인간만 되는 거 아니야? 쟤는 뭐 15년 됐다는데 오래 했으니까 뭐 쟤 정말 소수, 쟤만 되겠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뭔가 그만둘 이유를 찾습니다. 이때쯤 검색을 해보죠. 대량 등록의 뭐 단점, 대량 등록 이렇게 검색하는 순간 어떤 영상이 뜨냐면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런 영상 뜹니다. 그거 안 됩니다 라는 영상이 뜰 거예요. 그렇죠? 그분들은 안 됐으니까 안 됐다고 하겠죠. 틀린 건 아닐 겁니다. 저는 됐으니까 됐다고 하는 거고, 그러면서 거기에 이제 현혹이라고 해야 되나? 그걸 너무 맹신하시게 되시면 그만두는 거죠. 그러면서 제 욕도 하고 안 되겠다 그러면서 다시 이제 회사로 돌아가시는 분도 있고, 아니야, 제가 됐는데 쟤도 그냥 보통 사람 같은데 뭔가 이유가 있을 거야 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심지어 여기에서 그냥 관두는 분도 계시는데, 이럴 바에 어차피 손대야 되는 거면 한두 제품, 요걸 내가 계속 집중해서 차라리 키워볼까 하는 생각도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쵸? 그래서 관두는 분 혹은 한두 제품만 신경 계속 쓰자 해서 또 검색을 합니다. 스마트 스토어 상위 노출 로직, 뭐 쿠팡, 광고, 방법, 비법, 온갖 뭔가 비법을 찾으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내가 겨우겨우 하나둘 올린 제품을 내가 그래도 열심히 찾은 거니까 그걸로 한번 100만 원, 1000만 원 만들어 보자 시도를 합니다. 근데 어때요? 여러분들은 이제 막 시작을 했습니다. 이제 막 초등학교 들어온 거예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를 거쳐서 우리가 성인이 된 건데 셀링으로 바로 성인 같은 효과를 못 보겠죠. 이제 막 시작한 온라인 셀링, 마케팅도 모르는데 주워 들은 거 가지고 막 적용을 해도 안 팔릴 확률이 또 99%입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안 되네, 다 안 되네 하고 여기서 또 떨어져 나갑니다. 그럼 이제 포기하지 않고 그래도 끝까지 하시려는 분들이 이제 또 어떻게 돼요? 다시 본인을 자각하고 대량 등록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도 왜냐하면 대량 등록에서는 주문을 맛봤거든요. 왕창 올리니까 이따금씩 하나씩 신기하게도 주문이 들어오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시작하게 됩니다. 정말 지겹지만 하루 10개라도 해보자 목표를 갖고 시작합니다. 하루 10개라도 프로그램으로 내가 열심히 손대서 올려보자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속도가 조금 빨라져요. 와, 오늘 내가 50개나 했네? 그럼 이제 하루 50개로 하자. 그리고 다음 주에는 이제 노하우도 좀 알았어. 차라리 이걸 먼저 쫙 끝내고 내가 하루에 그러면 50개씩 이렇게 하니까 속도가 더 빨라져요. 심지어 하루에 100개까지도 되는 거예요. 오케이, 내가 그러면 퇴근 후에 무조건 100개 하고 잔다 라고 해서 계속 하루에 100개씩 쌓입니다. 뭐 주말에 애기 있으신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저처럼 이제 가족이 없었던 상황이라면 주 7일 100개씩 합니다. 상품 수가 이제 어느덧 하루에 100개만 돼봐도 여러분 주 5일로 한다고 해도 4주면은 그럼 2,000개가 되잖아요. 한 달에 최소 2,000개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한 달 지나니까 2,000개, 두 달 되니까 4,000개, 1,000개 단위로 계속 늘어날수록 어떻게 돼요? 갑자기 주문이 좀 잦아집니다. 원래는 월요일 하루 딱 들어왔었는데 갑자기 수요일도 들어오고 목요일인데 갑자기 왜 주문이 들어오지? 갑자기 운이 좋아서 그런지 몰라도 막 여러 개 사는 사람도 있어요. 뭐지?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여기서 약간 여러분들이 또 주문을 맛보다가 1, 2주 지나면 실망하는 게 생각보단 또 안 들어온다. 고생보단 안 들어온다. 라는 생각을 여기서 또 대박 날 것 같은
희망을 얻다가 그 기간이 좀 길어지면 또 좌절을 하기도 합니다. 자, 500개, 1000개 갔는데 500개 때 주문이 들어왔었는데 1000개 되면 그럼 2배가 돼야 되는데 주문이 2배가 안 돼서 또 좌절의 코스를 겪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났다가 좌절했다가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2단계를 넘어가면 또다시 이제 다 거짓말 같아져요. 아, 뭐지? 내가 그래도 열심히 뼈 빠지게 하루 100개씩 했는데도 생각보다 수익이 안 되네. 내가 고작 번 게 몇십만 원이야? 또다시 뭔가 다 거짓말 같고 제 욕을 또 하고 덕분에 제가 오래 살 것 같긴 하지만 그리고 여기서 하나 나옵니다. 이제 블로그라던가 이런 것들은 물론 CS가 없다는 장점이 있지만 제가 해봤을 때는 확실히 제가 하는 셀링보다 돈은 늦게 벌거든요. 그리고 그 소위 말하는 상위 20% 이렇게 하면 돈을 많이 번다고 하는 분들이 정말 셀링보다는 소수인 것 같더라고요. 왜냐하면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인 것 같아요. 블로그는 그런 장점이 있으면 누구나 그런 장점을 노리니까 성공한 게 더 소수인 것 같고 셀링은 대신에 CS를 해야 되잖아요. 이때쯤 주문이 이따금씩 들어오니까 가끔 진상을 만나요. 그러니까 돈을 떠나서 돈도 얼마 벌지 않았는데 정말 이상한 사람 만나서 막 심지어 쌍욕을 듣거나 정말 얼토당토않게 진짜 막 제품 한 2달 쓰다가 고장났어요. 반품해주세요. 왜 안 해주세요? 막 이런 사람 나타나거든요. 그리고 막 1년 뒤, 1년은 좀 나중 얘기긴 한데 저 같은 경우 1년 썼는데 갑자기 막 중국 건데 AS 해주세요. 아니면 새 걸로 주세요. 막 이런 분들도 나타나고 이런 걸 겪다 보면 돈도 못 버는데 진상 한국인 너무 싫어져. 진상도 생겨. 스트레스도 쌓여. 이대로 그냥 해외로 떠나고 싶어. 몸도 쑤시고 차라리 다 접고 회사나 다닐까?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다시 그냥 본업만 하는 걸로 돌아가는 분들도 여기서 또 생겨요. 근데 여기서 또 포기하지 않고 계속 가시는 분들은 야,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예전에도 이런 마음이 들었을 때 계속 갔는데 포기하면 안 되지 라고 생각을 하고 계속 끝까지 한번 가보자. 그때 보통 저한테 메일을 제가 안 읽더라도 보냅니다. 저 이러이러하게 시작했는데 네 말 믿고 끝까지 해본다. 이런 분들 진짜 나타납니다. 저는 사실 그래서 읽으면 회신을 하고 못 읽어도 늘 응원을 합니다. 왜냐하면 끝까지 가면 된다는 걸 알고 있거든요.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되고 있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시작했으니 뭔가 끝까지 가자라고 생각하는 분들은 여기서 계속 갑니다. 또 무시하고 상품 등록을 계속해요. 진상을 겪었어도 그래 진상 말고 보통 사람도 많지 하고 계속 가고 계속 하루에 상품을 100개씩 등록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조금 또 해피한 단계가 옵니다. 1000개 단위가 계속 쌓이니까 주문이 계속 들어와요. 이제는 이따금씩이 아니라 하루에 하나는 무조건 들어옵니다. 아침에 주문 수집을 하는 순간 하루에 하나는 무조건 들어와요. 물론 힘들죠. 수익이 만족스럽지 못하죠. 그래도 계속 갑니다. 그럼 어떻게 되느냐? 드디어 상품 수가 10,000개 단위가 돼요. 이게 사실 현실을 생각해 보면 되게 신기하고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 매장에 10,000개의 상품을 깔려면 진열을 해서 판매를 하려면 얼마만큼의 큰 임대료와 얼마만큼의 큰 자본금이 필요할까요? 그런 거 없이도 할 수 있는 게 이 온라인의 장점이잖아요. 여러분의 매장에 이제 10,000개의 상품이 생긴 겁니다. 그 어떤 트레이더스나 이런 오프라인 매장보다도 꽤 많은 상품 수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10,000개가 됐으니까 뭔가 이정표처럼 딱 성공했다 이런 느낌을 느끼고 싶을 거예요. 나 고생했다. 이제 뭔가 좀 내가 원하는 수익이 되겠지? 라고 하는데 이때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 것 같습니다. 10,000개로도 키워드에 대한 센스, 그간 셀링이 아니더라도 평생 쇼핑을 좀 많이 하신 여성분들, 이런 분들은 실제로 키워드를 좀 잘 뽑아서 10,000개 가지고도 매출이 잘 나오시는 분도 계세요. 근데 절반 정도는 기대 이하입니다. 뭐야 10,000개면 그래도 좀 답이 보인다고 민군이란 애가 혹은 다른 채널에서도 얘기를 했는데 왜 나는 매출이 고작 몇백만 원이지? 몇백만 원이면 지금 몇십만 원 번 게 다잖아. 내가 지금 몇 달 진짜 뼈 빠지게 했는데 이런 생각들이 듭니다. 이때 검색을 해보죠. 뭔가 10,000개일 때 다른 방법이 없을까? 라고 고민을 하게 돼서 10,000개가 되는 순간 뭘 하냐면 대부분의 분들이 요즘은 사업자라는 걸 추가해 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는 이 비상주 오피스 이런 게 좀 흔치 않았었는데 요즘은 사업자를 많이 내는 게 보편화됐어요. 왜냐하면 10,000개의 DB가 있을 때 같은 상품을 여러 개의 사업자에 똑같이 올릴 수가 있어요. A라는 선 사업자, 2번 사업자에 10,000개를 10,000개 올리면 매출이 2배가 안 됩니다. 대신에 분명히 1점 몇 배는 늘어난다는 거예요. 근데 어때요? 10,000개 하는 고생, 스마트 스토어 하나 더 늘리기. 스마트 스토어 하나 더 늘리긴 내가 이미 사업자를 내봤고 통신 판매업을 내봤잖아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내가 10,000개를 다시 모으는 것보다 사업자를 등록부터 세팅을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 시간이 훨씬 더 단축이 되겠죠. 그래서 사업자를 남들도 막 늘리네. 유튜브 검색해봤더니 사업자를 많이 늘린대요. 하나가 아니네. 그럼 나도 조심스럽게 한 3개, 한 5개 늘려봅니다. 늘려서 같은 DB를 올려봐요. 그랬더니 그 다음 주가 되니까 갑자기 매출이 늘어납니다. 이 사업자 매출 다 합쳤더니 벌써 1,000만 원이네? 이런 분들이 또 절반 정도가 나타나요. 그럼 이제 여기서 또 부스터가 생기죠. 오케이. 수익은 만족스럽지 않더라도 일단 매출 1,000만 원이 또 이정표처럼 찍힌 거니까 이렇게 내가 늘리면 되는구나라는 자신감이 이때 좀 많이들 생깁니다. 내가 이 상태에서 그럼 상품 DB만 늘어나면 매출이 느는구나. 사업자를 늘려도 지금 당장은 상품이 1만 개니까 상품을 계속 추가만 하면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때부터는 보통적으로 뭐 대량 등록 위탁셀러들이 많이 하는 도매 사이트들을 처음으로 시작하겠지만 이때부터는 평소에 내가 하지 않았던 도매 사이트를 막 찾아보기도 해요. 그리고 잘 안 했던 카테고리, 내 기존 상품과 다른 카테고리, 평소에 내가 하고 싶었던 카테고리를 해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재미도 있고 결국 이거 내가 손대면 돈 된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조금 더 즐겁게 이때부터 할 수 있게 됩니다. 물론 고생이지만 뭔가 좀 즐거워지고 덜 힘들어져요. 왜냐하면 속도도 빨라졌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매출이 계속 늡니다. 진짜요. 이때부터 신나는 단계. 10,000개에서 사업자 늘린 이후부터 좀 신나게 갈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상품들이 재밌거든요. 와, 이거 손대서 올리면 돈인데 라는 그 희열. 저도 지금도 그런 기분을 하고 있는데, 자, 그렇게 해서 어느덧 상품 수 20,000개가 됐습니다. 남들이 다 포기할 때 이 조명처럼 20,000개 빛이 들어왔습니다. 그래, 남들이 포기하는 이유를 알았다. 여기까지 못 와서 포기를 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고 나는 이제 됐다. 1단계를 통과한 거예요. 상품만 늘리면 돼요. 20,000개 정도 됐는데 하나 장애물이 발생합니다. 스마트 스토어 쿠팡 보니까 최대 10,000개래요. 심지어 G마켓 옥션은 2,000개밖에 못 올린대요. 나는 근데 20,000개인데 물론 A, B, C, D, E 5개 사업자에 다 같은 걸 올렸지만 이제는 그럼 서로 다르게 올리면 더 좋겠죠.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한 사업자에 20,000개를 더 올릴 수 있으면 좋잖아요. 그래서 20,000개 정도 넘어갔을 때 스마트 스토어 파워 등급이란 걸 이제 노려보게 됩니다. 스마트 스토어는 등급이 있는데 여러분들은 뭐 씨앗, 새싹 이렇게 완전 초보 단계잖아요. 근데 여러분들의 월 매출이 300만 원이 되는 순간 파워 등급이 돼요. 파워 등급을 만들 때는 사실 이런 방법도 많이 씁니다. 저기 뭐 지방에 있는 친구한테 혹은 뭐 지인한테 내 물건 좀 사줘. 이렇게 해서도 사실 만들기도 해요. 근데 이제 매출, 물론 자연스럽게 매출이 나서 달성되는 분도 있죠. 상품 순환을 해서. 어쨌든 파워 등급을 만드는 순간 어떤 희망이 보이느냐. 바로 상품 수를 50,000개를 올릴 수 있게 됩니다. 남들은 가입해봤자 10,000개거든요. 나는 이제 50,000개를 올릴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지금 상품 DB가 몇 개예요? 20,000개 이상이 쌓여가고 있다는 거죠. 올립니다. 파워 등급 되자마자. 어때요? 매출이 안 오를 수가 없죠. 그리고 심지어 파워 등급은 노출도 더 밀어줍니다. 갑자기 파워 등급 다니까 10,000개짜리 상품에서도 매출이 더 늘어나요. 50,000개가 됐어요. 야, 이때는 더 재밌죠. 야, 내가 빨리 상품 추가해야지. 50,000개만 채우면 되는구나. 그러면서 이제 상품을 계속 늘려가면서 파워 등급에도 밀어넣고 다른 사업자도 파워 만들 수 없을까 고민도 하게 되고 사업자를 더 늘릴 수 없을까 또 고민도 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살짝 뒤돌아보면요. 갑자기 내 매출이 어느덧 2,3천만 원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똑같아요. 나는 변한 게 없고 하는 게 똑같은데 내 매출을 한번 보니까 어느덧 내가 한 달에 3천만 원 판다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직업병이 생겨요. 이때쯤 다들 명절 한 번씩 겪거든요. 구정, 추석, 뭐 어린이날 이런 날들이 싫어집니다. 직장인일 때는 정말 좋아했던 휴일이 빨간 날 좀 없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2단계입니다. 왜냐하면 매출이 줄 수밖에 없거든요. 저도 그래서 사실 명절을 그렇게 좋아하진 않습니다. 그래서 매출이 줄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때는 휴일과 명절이 싫어집니다. 차라리 다 평일이었으면 좋겠다. 365일 평일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구간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해피하죠. 상품 수가 무려 50,000개 가까이 쌓이게 되면 안정적이 돼요. 지금 우리가 감정의 곡선이 오르락 내리락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도 매출이 쭉 이렇게 가고 있었거든요. 매출도 물론 이렇게 하면서 이 파동이 생겼을 거지만 상품 수가 50,000개쯤 되면은 이 파동이 훨씬 높아져서 파동이 일어납니다. 어느샌가 내 매출이 몇 천만 원대가 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뭘 하느냐? 이커머스에 대한 이해도가 여러분들이 한 단계 성장을 한 겁니다. 매출도 안정적이고 파워스토어도 하나 둘 늘어나요. 그럼 이제 단순히 매출 몇 천만 원이 아니라 순이익 몇 천만 원을 달성하고 싶어지고 미래가 생각할 수 있는 게 많아집니다. 미래라는 게 이때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니까 돈이 되는구나, 온라인에서 이렇게 하니까 벌 수 있구나, 그러면 여러분들이 태초에 처음에 공부했던 여기에서 가진 데이터로 초반에 알아냈던 뭐 역직구, 구매대행 혹은 로켓그로스, 요거에서 이렇게 전환을 하면 혹은 추가를 하면 내 수익이 엄청 다 늘어나겠구나 라는 걸 생각할 수 있게 되고, 여러분들이 처음에 생각했던 것은 완전 초보 때 막무가내로 생각했다면 이제는 이 데이터들, 나의 경험들이 녹아져서 제대로 된 미래를 구상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미래가 잘 이루어지게 되는 구간이 옵니다. 그래서 이 최종 단계가 바로 2단계인데 여러분들 2단계가 되면 저는 보통 막 하라고 해요. 왜냐면 초보 때는 그래도 이렇게 꼭 하세요 라는 게 있는데 2단계가 되면 제가 알려드린 것뿐만이 아니라 제 얘기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만의 사고가 결합되고 그 사고가 틀리지 않은 게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만의 전략, 여러분들만의 사업자, 여러분들만의 셀링으로 저와 다른 방식으로 계속 커나갈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을 해야겠다는 마음가짐부터 끝까지 요 과정을 거쳐서 성장을 하게 될 거고요. 중간중간 들으셨겠지만 결국은 놓지 않고 계속 가시는 분들이 이 최종 과정을 맛보게 되실 겁니다. 네, 안녕하세요. 민군입니다. 오늘은 PD님께서 갑자기 옆에서 소싱에 관해서 물어보셔가지고 사실 제가 소싱 전문가는 또 아니거든요. 또 전문가라고 거짓말하면 안 되니까 솔직하게 얘기를 해드리는데, 대량 등록 셀러 분들이 소싱을 어떻게 하면 되는지 그걸 한번 얘기해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제가 대량 등록을 하는 이유 자체가 소싱을 할 줄 몰라서입니다. 소싱을 할 줄 알았다면 제가 대량 등록을 안 했겠죠. 그래서 한두 제품으로 잘 먹고 잘 살 수 있으면 소싱을 정말 잘하는 분인데 저는 그걸 할 줄 몰라서 대량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제 소싱 전략은 사실 대량으로 왕창 제품들을 다 큰 매장에, 온라인은 뭐 크기에 제한이 없으니까 내 매장에 최대한 많은 상품들을 다 널어놓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린 제품, 신경도 좀 덜 썼는데도 팔린 제품을 이제서야 소싱하거나 집중하자라는 게 제 전략입니다. 그러면 그래도 돈을 쓰더라도 리스크도 낮아지고 수익률도 더 높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실 주변에서 많이 물어봐요. 이거 뭐 제가 하는 거 안 하시는 분들은 소싱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제품이 잘 팔려요? 저는 그럼 좀 솔직하게 말하거든요. 저도 몰라서 저는 그냥 다 올립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안 믿는 분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무재고로 할 수 있는 세상이 정말 많이 발전했으니까 처음에는 무조건 재고 없이 시작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그 데이터를 활용하셔서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재고를 활용하지 않더라도 소싱할 곳이 정말 많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 도매 사이트라고 하죠. 도매 사이트를 한번 구글에서 제가 검색을 한번 해볼까요? 도매 사이트 검색해 보시면 엄청나게 많은 사이트들이 나옵니다. 뭐 지금 도매국도 나오죠. 스페셜 오퍼도 나오죠. 도매토피아, 도매의신, 도매창고, 도매매, 그리고 뭐 심지어 초보 사장님을 위한 위탁 판매 도매 사이트 총정리, 이런 것도 있고요. 저도 나옵니다. 우와, 도매 사이트에 제가 나와요. 민군이 추천하는 위탁 판매 도매 사이트 저도 나옵니다. 이렇게 도매 사이트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이 중에서 본인이 하고 싶은 것 골라 잡으시면 돼요. 대신에 뭐 체크해야 될 것들은 있겠죠. 도매 사이트니까 우리는 팔리면 살 거예요. 팔리면 그제서야 주문을 보고 사서 보내달라고 요청할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서 물론 팔렸네? 결제할 테니까 저쪽으로 보내줘 해서 우리 앉아서 물론 돈을 버는 거지만 그들이 잘 배송을 해줘야겠죠. 그래서 소싱할 때 기준을 잡고 가는 게 중요한데, 이 수많은 도매 사이트 중에서 배송을 좀 잘하는지, 그리고 그 배송을 잘하려면 실제로 막 창고라던가 그리고 고객센터가 뭐 좀 친절한지, 이런 것들 본인만의 기준을 정해서 나 이 도매 사이트 제품 할래 라고 정하시는 게 첫 번째 단계고요. 도매 사이트를 정했어요. 도매 사이트 한 곳 안에도 수천 수만 가지의 상품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그럼 또 한두 개를 하느냐? 아니죠. 제가 아까 말했죠. 도매 사이트 마음에 드는 곳을 정했다면 거기 있는 모든 제품을 한번 팔아봐야겠다라고 결정을 하시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나요? 이거 잘 팔리겠네, 저거 잘 팔리겠네. 여러분들의 감각, 여러분들이 어줍지 않게 알고 있는 분석법 쓰지 마세요.
물론 지금 수억대 매출하고 계시다면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제 영상을 보지 않으셔도 될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막 시작했고 뭐가 팔릴지 잘 모른단 말이에요. 유튜브를 봤더니 막 상위 노출 비밀이라고 막 이런 걸 알려줘. 혹은 막 상품 소싱 방법이라고 꼭 이런 것만 하세요라고 알려줘. 그대로 하셔도 안 될 확률이 높습니다. 만약에 그게 됐다면 저도 했을 거고 그분도 이미 그걸로 너무 잘 돼서 잘 먹고 잘 살고 있으니까 굳이 그런 걸 공유하지 않았겠죠. 그래서 제가 15년간 이커머스에 있으면서 정확하게 무조건 100% 되는 비법, 전략 이런 건 없습니다. 100% 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 파이가 커짐에 따라서 그걸 또 골고루 나눠 먹게 되고 상대가 잘 된다고 해서 제가 줄어들지도 않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제품을 올리는 게 포인트다 라고 저는 지금도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럼 도매 사이트 갔더니 상품이 1000개나 돼요. 이걸 다 올리라고? 올려야 됩니다. 그럼요. 그 중에서 하나 고르는 거 열심히 해봤자 안 팔릴 확률이 더 높다니까요. 다 올려보시고 다 올렸는데 이상하게 얘는 팔려라는 게 생깁니다. 제가 지금 제 계정도 그렇고 제 교육생분들 계정도 그렇고 보통은 2000개 됐을 때 얘는 그냥 내버려둬도 팔리네 라고 하는 게 생깁니다. 그럼 그 데이터를 활용하시는 게 누가 봐도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도매 사이트 정했고 뭘 올려야 되냐? 다 올려야 된다. 다 올려야 된다 정했고 이렇게 하면 제가 하는 방식의 소싱이 끝나가는 거예요. 다 올렸는데 팔린다? 그제서야 얘를 그럼 소싱을 고려해 본다는 거죠. 내가 이제 CS도 알고 주문 흐름도 아니까 쿠팡에 로켓 크로스로 한번 넣어볼까? 그럼 마진이 더 커질까? 내가 사면은 지금은 주문이 들어왔을 때 사서 보내달라고 했는데 내가 사서 내가 보내면 마진이 더 커질까? 이런 것까지 고려하는 게 바로 소싱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럼 제가 추가적으로 팁을 하나 드리자면 다짜고짜 그럼 선택해서 어떤 프로그램 썼더니 다 올려주네? 클릭이면 다 올라가네? 이렇게 하라는 건가? 그건 또 아닙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이 제일 많이 실패하는 게 여기까지는 동의하셔서 많이 해요. 이 도매 사이트 거 1000개네 다 올려야지, 10,000개네 다 올려야지, 프로그램 적었으니까 뭐 클릭하니까 다 올려준다네? 그런 거 많거든요. 마켓 관리 솔루션이 되게 많아서 다 올려준다네? 적었어야지 라고 해서 바로 올립니다. 그랬을 때 물론 운이 좋게 팔리는 경우도 있지만 우리는 그 데이터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데이터가 쌓이면 쌓일수록 정확도가 올라가고 정확도가 올라갈수록 내가 망할 확률이 내려가겠죠. 그래서 이 주문이 들어오는 확률을 또 높여야 돼요. 무재고로도 어느 정도 매출을 많이 낼 수 있으니까 그 내고 나서 그 다음에 사입을 고려하셔도 충분하다. 그래야 또 살 자금이 생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짜고짜 프로그램 클릭 딱 해서 등록하는 게 아니라 등록 전에 변화를 주셔야 됩니다. 이 변화가 바로 차별화라고 저는 보통 얘기를 하는데 도매 사이트에 있는 상품을 그대로 올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쿠팡 아이템 위너 이런 거 들어보신 분들도 많으시겠지만 같은 제품을 팔게 되면 결국 가격이 제일 싼 판매자가 위너라고 해서 그 제품의 모든 리뷰를 가져가고요. 판매량도 대부분 그 셀러가 다 가져가게 됩니다. 결국은 가격 경쟁이 심해지게 되죠. 그래서 제가 늘 차별화를 하라고 하는 게 바꾸라는 거예요. 같은 제품이지만 특정 키워드에는 내 제품만 노출이 되게 하라는 겁니다. 도매 사이트에는 보통 상품명이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그냥 마우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나는 등록할 때 마우스가 아니라 어떻게 해야 돼요? 무선 광마우스 혹은 블루투스 무선 광마우스 이렇게 상품명을 바꾸라는 얘기입니다. 바꿔서 등록을 하게 되면 그대로 올린 사람들은 마우스에서만 이 제품이 보이게 되고 마우스로 올린 사람들은 수만 명이라면 블루투스 무선 광마우스 이렇게 올린 사람들은 적겠죠. 그러니까 10,000명보다는 당연히 또 적어집니다. 그만큼 경쟁자가 줄어들게 되고 사람들은 정확하게 블루투스 기능이 있고 무선이고 광마우스를 원했어요. 그러면 이걸 살 확률이 높아지겠죠. 여기서 덧보태자면 색깔이 검은색이니까 검은색 광마우스 혹은 블랙 광마우스 이런 것도 되겠죠. 그러니까 도매 사이트에 있는 상품명을 그대로 하지 말고 무조건 바꾸셔라. 무조건 바꾸고 등록해라. 프로그램을 쓰는 것도 좋아요. 프로그램을 쓰는 이유는 오직 딱 하나. 다수의 마켓에 등록하기 위해서입니다. 내가 이미 변화를 다 준 것들을 G마켓, 옥션, 쿠팡, 11번가 요즘 버티컬도 많으니까 토스든 톡스토어든 여기저기 뿌릴 때 쓰는 게 프로그램이지 프로그램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딸깍해서 다 등록하는 건 제 방식이 아니고요. 그냥 운이 좋게 팔린 거예요.
낚싯대를 막 던졌는데 심지어 미끼도 안 걸었는데 운이 좋게 지나가던 붕어가 재수없게 등에 걸린 거예요. 등에 바늘이 걸려서 가끔 낚시하시는 분들은 아실 건데 미끼 없이 던져도 가끔 진짜 재수없게 그 붕어가 바보같이 걸려서 잡히는 경우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런 케이스인 거지 주문을 꾸준히 가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차별화를 꼭 하셔서 등록하시면은 정말 주문을 맛볼 수 있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진짜 본격적인 소싱을 하시는 게 저는 정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화면으로 한번 보여드리면 수많은 사이트들이 있지만 도매창고, 도매매도 있으니까 도매매도 한번 가볼까요? 도매매에서 어떤 상품이 있나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마우스 하고 있으니까 마우스를 한번 검색해 볼까요? 여기 보시면 마우스가 많죠. 마우스 패드도 있고 보시면 게이밍 사무용 인체공학 손목보호 유선 버티컬 광마우스예요. 여기 상품을 올린 이 도매 공급사가 상품명도 꽤 길게 써주긴 했지만 여기에서도 또 빠진 게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아까 말한 유선이니까 광마우스, 블랙이란 게 또 빠졌잖아요. 진짜 사람들은 화이트, 흰색 광마우스 혹은 블랙 광마우스를 원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 상품명을 단순히 똑같이 이렇게 등록하는 게 아니라 저는 어차피 이대로는 수많은 셀러들이 그대로 등록을 할 테니까 저는 조금 더 다르게 말 그대로 유선, 블랙, 광마우스 라고 등록을 할 거고요. 그리고 게이밍 사무용 물론 위에 걸 써도 되지만 좀 다른 게 없을까? 손목보호, 키워드 툴 같은 거 네이버 광고 같은 걸 쓰시면은 키워드가 사람들이 어떤 걸 연관해서 검색하는지도 알려주거든요. 네이버 광고라는 걸 검색해 보시면 무료입니다. 그 값하고 이 프로그램 값이 똑같으니까 저는 이 프로그램으로 한번 해볼게요. 손목보호 마우스로 검색을 하면 이거와 관련된 걸 사람들이 어떤 걸 검색하는지 알려줍니다. 그러면 인체공학 여성용, 남성용도 있는 것 같아요. 만약에 이게 크기가 좀 크다면 남성용으로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크기는 딱 보통인 것 같아가지고 상세 페이지를 보고 DPI가 있구나, 버티컬 마우스구나 그러면 버티컬 무선은 아니고 손목보호 마우스가 유선 버티컬 마우스 그리고 마우스 추천이란 게 또 없으니까 추천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사무실 마우스도 있네요. 사무용도 있지만 저는 그러면 앞에다가 사무용이 아닌 저는 사무실 그리고 무소음인지 만약에 지금 무소음 이런 게 없는데 소리가 작다면 버튼이 많은 것도 있는 것 같고요. 그러면 버티컬 마우스 버티컬 마우스 기왕이면 상품명이 기존하고 다르게 저소음 마우스, 손목 마우스가 있네요. 손목 마우스 저는 그럼 손목 그리고 사람들이 쓰는 키워드에서 최대한 힌트를 얻어서 한번 뽑아 보려고 합니다. PC 마우스니까 PC도 쓸 거고요. 물론 이렇게 마우스를 3번까지는 쓰셔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기존의 상품명이 위와 같았다면 저는 이렇게 등록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유선 블랙 광마우스를 검색했을 때는 위에 그대로 등록한 셀러들은 전혀 나오지 않겠지만 내 제품은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식으로 등록 차별화를 해서 그래도 같은 제품을 너도 나도 팔지만 색다른 키워드에 내 제품이 나올 확률이 더 높이고 결국 이렇게 한 땀 한 땀 고민을 해서 상품명을 바꾸는 셀러가 굉장히 적겠죠. 심지어 요즘 AI 세상이다 보니까 이거 자동화 안 될까? 정말 온갖 잔머리들을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근데 이 키워드 자체는 아직까지 제가 해봤을 때도 AI가 우리가 세부 키워드라고 하는 조금 더 가치 있고 좀 더 전환율 높은 키워드를 사람만큼은 못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고민을 하시면 충분히 더 많이 팔려요. 그러면 이 키워드에 지금 광고도 안 했는데 팔리네 라는 또 데이터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럼 이제 또 소싱으로 넘어가셔라 라는 거고, 기왕 찍은 김에 제가 이걸 실제로 등록할 때 팁을 조금 알려드리면, 실제로 스마트 스토어 같은 데 등록할 때 저는 이 상품명으로 쓴다는 거예요. 쓸 때도 카테고리를 먼저 입력해야겠죠. 카테고리가 정말 중요한데, 스마트 스토어는 카테고리에 맞는 키워드가 정해져 있다고 얘기를 해드렸어요. 지금 무선 마우스, 유선 마우스 있는데 이 제품은 유선이니까 정확하게 유선 마우스에 넣어 주셔야 됩니다. 이걸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면 네이버 지식 쇼핑에서
유선 마우스 검색해 볼게요. 그리고 가격 비교해서 보게 해보면 유선 마우스 키워드에 보시면은 여기 카테고리 나오거든요. 다 유선 마우스입니다. 유선 마우스 상품명인데 카테고리를 무선 마우스로 하는 경우 아예 노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하실 때 이 카테고리가 정확히 해야 된다. 유선 마우스로 해야 되고 상품명을 정했죠. 상품명 정했으면 다른 곳에 딱 클릭해 보시면 혹시나 상품명에 문제가 있으면 하단에 떠요. 제가 예를 들어 마우스를 한 번 더 써요. 두 번 더 써요. 그럼 이렇게 나오죠. 반복된 단어가 나왔다. 이런 것들은 반복되면 기본적인 노출 점수를 못 먹어서 꼭 빼주셔야 됩니다. 이런 게 안 뜨도록 하셔야 될 것 같고 가격은 당연히 도매 사이트에 있는 가격보다 무조건 비싸야겠죠. 뭐 10,000원이라고 하면 저는 15,000원 정도 할 거고요. 할인은 할인해준다고 해서 뭐 노출도가 올라가진 않지만 뭔가 좀 깎아주는 것 같으니까 10% 정도 할인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약 할인 안 할 거고 과세 상품이고 그리고 이미지는 그대로 한번 그대로 써도 좋지만 저는 이 이미지도 사실 요즘은 이 이미지 가지고도 쿠팡에서 너 이미지랑 저 셀러랑 똑같네? 묶는다고 하죠. 또 같은 거니까 또 같은 제일 싼 애를 그냥 우리가 팔게 해줄 거야 라고 하는 게 있어서 기왕이면 얘도 바꾸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상세 페이지에 있는 것 중에 기존하고 좀 다른 거 뭐 이런 부분을 캡처해서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인 이미지로 저장할 거고요. 그럼 이거를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저는 사이즈도 좀 바꿔요. 왜냐하면 기본으로 캡처해버리면 사이즈가 너무 작아서 얘를 이미지가 좀 틀어지더라도 저는 1000으로 맞춰요. 이 사이즈가 1000이어야 되는 이유는 모든 마켓에서 그 정도 이미지를 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금 그래서 이미지가 깨져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우리는 어차피 노출을 가져가야 되니까 1000으로 변경을 하겠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조금 제가 과장하긴 했는데 진짜 이렇게도 저는 등록을 합니다. 이전보다 당연히 일그러져 보이지만 기본적인 노출도를 가져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걸 저장해서 저는 이 이미지를 실제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방금 내 사진에서 있죠. 이렇게 하면 보이시죠? 권장 크기가 1000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1000에 강제로라도 맞추면 노출이 올라갑니다. 심지어 이미지가 작으면 노출도가 더 내려가요. 그래서 강제로라도 이렇게 맞추는 게 좋고요. 상세 페이지는 그대로 사용을 합니다. 저는 이걸 만들 능력이 저는 없기 때문에 보시면은 이 부분에 있는 이미지를 주소 복사해서 물론 그냥 첨부를 하셔도 되는데 저는 이걸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태그라고 하죠. 저 주소를 이렇게 그대로 보여주는 게 있거든요. 이렇게 하면 미리 보기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입니다. 그쵸? 이 태그를 알면 어쨌든 그대로 쓸 수 있어가지고 이미지 태그라고 하는 걸 검색해 보시면 여러분들도 쓸 수 있고 만약에 못 쓰신다 직접 작성 누르셔가지고 스마트 에디터 1 눌러가지고 여기서 하나씩이죠. 사진 해서 이렇게 선택해 주시면 또 되겠죠. 그래서 아까 전에 이 상세 페이지를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사진에 넣고 1번도 있었고 2번도 있었겠죠. 이번 지우고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1번도 있었고 2번도 있었습니다. 보이시죠? 그대로 이대로만 넣고 등록 눌러주시면 끝이에요. 등록 눌러주시면 실제로 작성이 완료가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등록만 해도 지금 봐봐요. 카테고리랑 상품명 그리고 이미지 요거 3개 얘기해드렸죠. 이렇게 해서 등록만 하셔도 똑같은 제품을 팔지만 팔린다니까요. 그리고 남들보다 차별을 한 만큼 더 많이 팔리게 되고 그 개수가 많아지면 매출이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많은 매출이 날 겁니다. 뭐 제 매출이야 사실 많이 공개를 했지만 이런 식으로 판매해서 억대로 계속 판매를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도 꾸준히 하시면 상품을 모아두시면 매출도 오르고 수익도 나고 그 데이터를 활용해서 이커머스로 더 큰 꿈을 꿀 수도 있고 진짜 성공하는 소싱을 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전략입니다. 그래서 따로 막 정확하게 기준을 잡고 공식처럼 이렇게 조회수를 보고요, 뭐 상품 수를 보고요, 경쟁 강도를 봐서 이렇게 하시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저는 그건 믿지 않고요. 오직 제 주문 데이터를 믿습니다. 그래서 돈을 안 들이고 상품을 널어놓은 다음에 데이터를 활용해서 가자. 근데 그 데이터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다짜고짜 올리지 말고 이렇게 차별화를 해서 올려서
찾자. 그래야 주문이 많이 들어오고 그 데이터가 쌓인다 라는 거고요. 이런 식으로 차별을 해서 등록을 하면 되는데, 아까 전에 제가 얘기해드렸죠. 물론 스마트 스토어만 올리면 안 됩니다. 이렇게 차별화 준 거를 다수의 마켓에 다 뿌려놔야 돼요. 왜냐면 지금 마치 노가다잖아요. 한 땀 한 땀 내가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했으면 기왕이면 많은 매출이 나면 좋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톡스토어를 쓰고, 여러분들은 안 쓰지만 어떤 사람들은 아직도 11번가 쓰고요. 아직도 지마켓 쓰고요. 아직도 스마트 스토어 씁니다. 아직도 옥션도 누군가 써요. 누군가는 토스 쓸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한 땀 한 땀 손들인 걸 다수의 마켓에 뿌려야 되거든요. 이럴 때 쓰는 게 바로 프로그램입니다. 내가 한 땀 한 땀 수정한 걸 동시에 다수의 마켓에 뿌려줘 라고 하는 게 프로그램이고, 프로그램으로 아까 말했죠. 그냥 다 뿌리는 게 아니라 미리 내가 수정한 걸 뿌려줘 라고 시키는 게 프로그램입니다. 그렇게 프로그램을 쓰셔야 돼요. 그냥 쓰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수정을 했다. 그것도 보여드릴게요. 동일합니다. 수동으로 등록하는 건데 이 프로그램에 먼저 수동값을 입력해야 되니까 이 프로그램에서 엑셀로 받으셔도 되고 뭐 수동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수동으로 해볼까요? 모든 프로그램이 뭐 키워드 값이라던가 이런 걸 넣을 수 있게 되어 있거든요. 마켓 솔루션은. 예를 들어 이 제품을 한다고 하면 여기 보시면 키워드를 넣어야 되는데, 요거는 스파이맨 찍찍이 찐득이 장난감이네요. 그렇죠? 스파이더 찐득이 장난감, 이런 키워드를 또 추가한다는 거죠. 남들하고 똑같은 상품명이 아니라 찐득이 장난감 이렇게 바꿔버리고, 저는 키워드에 끈끈이 장난감 이런 식으로 추가를 한다는 거예요. 이미 기존에 있는 정보랑 다른 걸 프로그램에 입력을 한 거죠. 그쵸? 이렇게 프로그램에만 입력해두면 단순히 끝이 아니라 이제 프로그램을 불러와야겠죠. 이 프로그램들은 여러분들이 알아보시면 정말 많습니다. 아까 뭐 플레이오토, 사방넷, 샵링커, 유플렛, 뭐 샤플링, 온갖 프로그램들이 많으니까 활용만 하시면 돼요. 뭐 다팔자도 있고요. 프로그램으로 할 때는 당연히 프로그램으로 이미 가공을 했으니까 내가 가공한 뭐 어느 마켓에 올릴 건지 조회해서 선택하고 작업 시작 누르면 그냥 자동으로 등록이 끝이 납니다. 굉장히 쉽죠?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지만 프로그램으로 하면 그냥 클릭하면 끝나요. 근데 그 전에 과정을 꼭 거치시라고 제가 지금 앞서서 이만큼 얘기를 해드린 거고요. 프로그램으로 벌써 지금 등록 완료가 끝난 거예요. 클릭만 하면 1000개든 10,000개든 그냥 바로 전송이 된다니까요. 그런 세상이다 보니까 이 그냥 등록되는 걸 활용할 데이터가 없다. 그 전에 꼭 차별화를 하신 다음에 발생하는 많은 데이터를 많이 쌓아서 활용하시는 게 바로 소싱의 성공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초보자분들도 지겹겠지만 결국은 내 노력만큼 들여야 좋은 값이 나온다는 거고, 거저먹는 건 없는 것 같습니다. 꾸준히 하시면 분명히 다 잘 될 겁니다. 감사합니다.